인생 말리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에서 잠시 쉬어가며 사람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4명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리고 그 사람은 계산대로 가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남은 3명이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쟤 또 저러네. 옆 테이블에서 이 장면을 본 다른 손님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말하고 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 같으면 미안해서 못하겠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당신 앞에서만 유독 태도가 가볍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러는데 당신에게만 함부로 합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계속 반복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본다는 것을.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만하다고 느끼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좋게 봐주려 해도 어느 순간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 하는 마음이 스칩니다.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찔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간 건가?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생기는 이유가 당신의 잘못이거나 당신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오래 쌓인 습관이나 태도가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엔 괜찮아 보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본심이 스치듯 드러납니다. 그 언제인지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예의 바른 척하지만 그 안에는 몇 가지 공통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 못하는 사람보다 배려 많은 사람을 더 먼저 시험합니다. 참아줄 것 같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요. 오늘은 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을 보고 그 다음 반대로 나를 쉽게 보지 않는 사람들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면 앞으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며 저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장, 집안에서 드러나는 진짜 서열감. 67세 김정혜 씨는 시댁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누이 동생인 영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는 정혜 씨를 보자마자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전 좀 더 가져와요. 그리고 저기 상 좀 닦고. 정혜 씨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시댁 먼 친척 어른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댁 어르신,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리고 정혜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르신 오셨으니까 차 좀 대접해드려요. 명령하듯 말하면서도 손님 앞에서는 형님이라는 호칭만 붙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혜 씨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정혜 씨가 답했습니다. 힘든 건 괜찮은데 영숙이가 손님 앞에서만 형님 소리 하는 게 더 서운하더라고. 우리끼리 있을 땐 하대하듯 말하면서.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건 누구에게는 함부로 하고 누구에게는 공손한 태도의 방향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거칠어지고 밖에서 보이는 사람에게만 공손해집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오래 관찰하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자기 평판을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누구 앞에서 본 모습을 보이느냐입니다. 겉으로는 예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관객이 있을 때만 공손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로 누구를 아래로 보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습관 같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정중하게 대하는 건 상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안 어른이나 친척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어차피 가족이고 친척인데라는 말 뒤에는 너는 참아야지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진심은 일관성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건 진심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조용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큰 말보다 이런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더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 읽고도 답하지 않을 때 전해지는 말. 화요일 오후 65세 박순희 씨는 고등학교 동창 카톡방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오랜만에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어. 너희는 어때?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30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같은 카톡방의 회장인 미영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다음 달 모임 날짜 정해야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순식간에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15일이 좋아요. 저도 15일 괜찮아요. 회장님 말씀대로 할게요. 순희 씨는 화면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자기 글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다가 회장 글에는 1분 안에 10개가 넘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며칠 뒤 순희 씨가 개인 카톡으로 친구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카톡방에 글 올렸는데 왜 아무도 답 안 해? 친구가 미안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아, 그랬어? 미안, 못 봤나 봐. 근데 카톡방에 글 많이 올라오면 다 못 보잖아. 순희 씨는 알았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였다는 것을. 읽음 표시는 찍혀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봐야 할 건 단순히 읽음 숫자가 아니라 어떤 글에는 바로 답하고 어떤 글은 쉽게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반응 패턴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글에는 바로 반응하지만 만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글은 읽고도 그냥 넘어갑니다. 같은 방,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도 내 말만 유독 나중으로 밀려나는 순간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빠서 못 봤다기보다 내 말은 뒤로 미뤄도 된다고 여기는구나. 읽고도 답하지 않는 태도에는 항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상대에 따라 반응을 선택합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런 무시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대면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지만 화면 너머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무시는 큰 거리감을 만든다. 사소해 보이는 무반응이 하나, 둘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의 거리가 훌쩍 멀어져 있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면 그때는 그 사람의 진짜 태도라고 봐야 합니다. 누가 내 이야기에 답하는지보다 누가 내 이야기를 계속해서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관계의 방향이 보입니다. 세 번째 장,
호칭 하나에 담긴 마음의 높낮이. 수요일 오후 6시 어린이집 앞이었습니다. 63세 이미란 씨는 5살 손녀 지아를 데리러 왔습니다. 마침 지아 엄마도 퇴근길에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교실 앞에서 선생님이 나와 지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지아가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지아 엄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서도 잘 챙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미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아 가방 여기. 미묘하게 다른 말투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어머님, 할머니에게는 할머니. 며느리에게는 정중한 존댓말, 할머니에게는 가벼운 반존대. 미란 씨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일주일 뒤 미란 씨 혼자 지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지아 약 먹여야 하니까 꼭 챙겨가.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약인가요? 선생님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감기약. 하루 3번 먹이면 되고,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미란 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 선생님이 나한테만 좀 가볍게 대하시는 것 같아. 며느리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약간 젊은 선생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미란 씨는 씁쓸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어머님이라 부르며 정중하게 대하던 선생님이 할머니에게는 가벼운 반존대로 대한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의 차별적 언어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며느리에게는 존댓말, 할머니에게는 존대도 아닌 반존대로 애매한 말투를 씁니다. 직업 환경에서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관찰해보면 이런 패턴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나이나 역할에 따라 언어를 달리 씁니다. 부모에게는 공손하지만 조부모에게는 함부로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 3번째 순간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또는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순간.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급존칭을 쓰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에게는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할머니니까, 직접 결정권자가 아니니까라는 생각이 말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예의란 상대를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대한다면 그건 당신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예의가 부족한 것입니다. 4번째 장, 익숙함을 핑계로 소중함을 잊을 때. 집 근처 정육점이었습니다. 68세 한영수 씨는 이 정육점을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명절 때도 제사 때도 손님 올 때도 늘 이 집에서 고기를 샀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정육점에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삼겹살 한 근 주세요. 사장은 대답도 없이 삼겹살을 가져오더니 고기만 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포장해서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2만 원. 영수 씨가 계산을 하고 나오려는데 그때 젊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히 좋은 한우 들어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좋은 부위로 골라드릴게요. 영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자기가 10년을 다녔지만 사장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영수 씨가 다시 정육점에 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어떤 고기가 좋아요? 사장이 귀찮다는 듯 답했습니다. 다 좋은데 뭐 드릴까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손님 오셨을 때는 한우 추천해 주시던데. 사장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그때고 오늘은 그냥 삼겹살이 나아요. 어떻게 할래요? 영수 씨는 그날 고기를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10년 단골도 새 손님만 못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장의 차별적 태도입니다. 단골에게는 대충 대하면서 새 손님에게만 친절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새 손님에게만 잘하는 사람. 후자의 경우 어차피 저 사람은 계속 올 거야라는 안이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단골은 당연하게 여기고 새 손님은 잡아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 네 번째 순간입니다. 오래된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새로운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순간. 이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올 거야. 어차피 나한테 의지하잖아 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함부로 대합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노력을 덜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새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관계의 진가는 오래될수록 더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새로움에만 친절하고 익숙함에 무례한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잃게 됩니다. 오래 본 사이라고 해서 대충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본 사이일수록 더 정성이 보여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5번째 장. 정성의 크기로 들여다본 진짜 마음. 66세 정순자 씨는 염색을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늘 다니던 곳은 아니었지만 집 근처라서 들어갔습니다. 미용사가 순자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염색하려고요. 미용사가 대충 머리를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검은색으로 해드릴게요. 빨리 끝날 거예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좀 밝은 갈색은 안 될까요? 제가 검은색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미용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밝은 색 하면 안 어울려요. 그냥 검은색이 제일 나아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염색을 하는 동안 옆자리에 젊은 손님이 앉았습니다. 같은 미용사가 그 손님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객님, 오늘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건데 한번 보실래요? 고객님 피부톤에는 이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견본을 여러 개 꺼내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미용사인데 자기에게는 선택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을. 염색이 끝나고 거울을 보니 너무 검어서 오히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검은 것 같은데. 미용사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순자 씨는 그날 이후 그 미용실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더 마음이 남는 건 머리 색깔보다 순자 씨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손님에게는 여러 가지를 묻고 설명하면서 나이 든 손님에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로 끝나버립니다.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고객에게는 대충 빨리 끝내려 합니다. 이 차이는 이 사람은 어차피 불평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트렌드를 몰라라는 무의식적 판단에서 나옵니다. 나이를 이유로 대충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기준대로만 빠르게 결정해버립니다.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귀천을 따지지 말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라는 겁니다. 상대를 보고 노력을 달리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 장사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선택권까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어떻게 대접받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5가지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행동만 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작은 부탁에도 진지하게 대하고 오래된 손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소한 순간에도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건 바로 품격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사소함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 70세 김철수 씨는 감기약을 사러 집 근처 사거리 1층에 있는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약사님, 감기약 좀 주세요. 약사가 철수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기침? 콧물? 몸살? 기침이 좀 나고 목이 아파요. 약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다른 약이 있으세요?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약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이 감기약은 안 되겠네요.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제가 다른 걸로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사는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다른 약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약은 혈압약이랑 같이 드셔도 괜찮아요. 식후에 하루 3번, 이틀 정도 드시고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 가보세요. 그리고 목이 아프시니까 물 많이 드시고요. 철수 씨가 감사하다며 약값을 계산하려는데 약사가 작은 목캔디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이거 목 아플 때 드시면 좀 나아요. 서비스예요. 철수 씨는 그날 이후 늘 그 약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사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약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요구한 것만 딱 해주는 사람과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성의를 다하고 상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줍니다. 나를 쉽게 보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순간입니다. 작은 부탁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대충 하지 않는 순간. 이건 부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부탁한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큰일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더 성의 있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한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진심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작은 부탁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보다 작은 일 하나를 제대로 끝내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두 번째 장, 익숙함 위에 감사가 놓일 때. 재래시장 야채 가게였습니다. 67세 박영자 씨는 이 가게를 1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영자 씨가 가게 앞에 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뭐 사러 왔어요? 오늘 시금치 진짜 좋은 거 들어왔는데 언니 것은 제가 따로 빼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얼마예요? 5,000원인데 언니는 4,000원만 주세요. 단골이니까.
영자 씨가 계산을 하는데 주인이 비닐봉지에 쪽파 한 단을 더 넣어줬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직접 농장에서 뜯어온 건데 드셔보세요. 아님 김치 담글 때 쓰세요. 영자 씨가 미안하다며 사양하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가 여기서 15년 동안 팔아줬잖아요. 저희가 장사 힘들 때도 계속 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영자 씨는 시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게 안타깝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래된 손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단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단골을 더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 후자는 오래 함께 해준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쉽게 보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순간입니다. 오래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챙겨주는 순간. 이건 장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다닌 손님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손님도 중요하지만 오래 함께한 손님은 더 특별합니다. 시간이 쌓인 관계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찾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믿고 찾아주신 마음,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더 깊은 그늘을 만든다. 이 말의 뜻은 시간이 쌓인 관계일수록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새 것에만 마음을 쓰고 오래된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 함께 했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과는 거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장, 누가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사람의 바닥. 65세 최정희 씨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같은 층에 사는 젊은 이웃이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은 정희 씨를 보자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며 기다렸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정희 씨가 짐이 많아 천천히 들어가자 그 이웃은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짐이 많아서 느려요. 이웃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12층에 도착했을 때 이웃이 먼저 내리면서도 문이 닫히지 않게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조심히 내리세요. 정희 씨가 내린 후 그 이웃도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택배함 앞에서 그 이웃을 다시 만났습니다. 둘 다 택배를 찾으러 온 참이었습니다. 정희 씨의 택배가 위쪽 칸에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이웃이 조용히 다가와 택배를 꺼내 주었습니다. 어르신 택배 맞으시죠? 여기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늘 도와주시네요. 이웃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웃의 일상적 배려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가 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친절한 사람과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순간에도 배려하는 사람. 후자가 진짜 품격입니다. 나를 쉽게 보지 않는 사람의 세 번째 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작은 배려를 자연스럽게 하는 순간. 이건 칭찬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니까가 아니라 그게 맞으니까 배려합니다.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택배 꺼내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의 말투는 대개 이렇게 조용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요. 또는 저도 늘 도움받으며 삽니다.
오늘은 제가 돕겠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 큰 덕이 된다. 이 말의 뜻은 품격이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만 바르게 행동하는 건 연기이고 아무도 안 볼 때도 바르게 행동하는 건 품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본 5가지 장면은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만 태도가 달라지고 단체 카톡방에서 내 말만 무시하고 손주 학원에서 하대받고 단골인데도 새 손님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미용실에서 나이 들었다고 대충 하는 순간 뒤에서 본 3가지 장면은 나를 쉽게 보지 않는 사람들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부탁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오래된 손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눈.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품격을 알아보는 능력.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은 선이 분명한 사람보다 뭐든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이제는 그 명단에서 내가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그늘을 만들지만 뿌리만큼은 땅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되 나라는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 착하게 살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 위에 나를 지키는 기준을 하나 더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필요한 어른의 힘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상처받으면서까지 맞춰주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면서요. 부드러움에 단단함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다음 길에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오래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말리길이었습니다.